16세기 신대륙이라 불리던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은 무참히 학살당합니다. 바로 유럽의 수많은 정복자들에게 말이죠. 특히 스페인 코르테즈는 100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500만 인구수를 자랑하는 아즈텍 제국에게 승리합니다. 총과 말로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전투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천연두였습니다. 아즈텍의 황제 쿠이틀라구악을 비롯한 아즈텍 제국 수도 인구의 3분의 1이 천연두로 사망하게 되죠. 신대륙의 절대 강자 아즈텍 제국의 멸망은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천연두라는 질병으로 사라진 신대륙의 원주민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나요? 그들은 그들이 당했던 방법 그대로 전 세계에 복수하게 됩니다. 바로 수백 년 동안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질병, 매독이 그들의 칼날이었습니다. 15세기 유럽에서만 500만 명이 매독의 칼날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지적 역사 시점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역사를 바꾼 질병, 매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인류의 역사는 총균세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지만 오랜 시간 인류를 위협했던 균이 매독균입니다. 매독균에 감염되면 마치 매화꽃과 같은 종기가 온몸에 핀다고 하여 매와 매, 독독자를 사용하여 매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매독균의 학명은 트레포네와 팔리듐으로 마치 와인 오프너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 때문에 조직 침투와 끈적한 조직액 속에서의 이동이 쉽습니다. 우리의 조직으로 침투한 매독균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피해가면서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몸속에 번진 염증은 인간을 죽음이란 늪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죠. 이런 끔찍한 매독의 시작은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이 동물을 아시나요? 맞습니다. 라마입니다. 신대륙의 대표적인 가축이었던 라마, 이 라마를 사육할 수 있는 목초지는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마를 이끄는 목동들은 항상 목초지를 찾아 떠돌아다녔습니다. 혼자서 인적이 드문 목초지를 항상 헤매고 다니던 목동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인 성욕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암컷 라마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라마의 몸속에 있던 매독균이 인간에게 전파된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욕망으로 생겨난 매독은 신대륙의 수많은 매독 환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잉카 제국의 법에는 독신 남성이 앙컷 라마를 키우면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법까지 있을 정도였죠. 이런 매독이 유럽으로 전파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바로 유럽 내재설과 신대륙 기원설입니다. 유럽 내재설이란 매독균 자체가 원래부터 유럽에 있었다는 학설이며 그에 대한 근거는 매독 환자와 해부학적 소견이 비슷한 1400년대의 유골이 발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학이 발전하며 정밀 검사를 해보니 매독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 이 학설은 현재 거의 사장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설은 신대륙 기원설이며 이것이 현재 학계에서 정설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때는 15세기 대항해 시대 스페인 왕실의 후원을 받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1494년 3월 13일 콜럼버스는 7명의 인디언과 녹색 앵무새를 가지고 스페인 팔로스 왕으로 금이환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콜럼버스가 들고 온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콜럼버스와 그 선원들을 진찰한 의사의 기록에 처음으로 매독의 증상이 기록되게 됩니다. 매독에 걸렸던 선원의 죽음 이후 매독은 인간의 욕망을 타고 급속도로 유럽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유럽과 아메리카는 서로가 서로에게 끔찍한 선물을 안겨주게 됩니다. 아메리카는 유럽에게 매독이라는 악마를, 그리고 유럽은 아메리카에게 천연두라는 학살자를 서로 보내주게 된 거죠. 1495년 콜럼버스 귀환 2년 만에 서유럽에서는 매독이 대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매독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된 계기도 바로 인간의 욕망 때문이었죠.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1494년 9월 프랑스의 왕 샤를 8세가 6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탈리아의 나폴리를 포위하고 점령하게 됩니다. 순조롭게 프랑스의 승리로 마감될 줄 알았던 전쟁은 온몸이 고름으로 덮인 프랑스 군인 한 명으로부터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었던 매독 환자가 급속도로 프랑스군의 진영에 퍼지게 된 거죠. 결국 수많은 병사들의 몸을 알 수 없는 종기가 뒤덮자 프랑스군은 프랑스로 퇴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그들은 프랑스 파리 인구의 3분의 1을 매독의 늪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태는 프랑스 내부에서만 끝나지 않았죠. 당시 프랑스 군대는 다양한 국가의 용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스페인, 스위스, 독일, 영국, 폴란드. 여러 국가에서 모였던 용병들은 전쟁이 끝나게 되며 두둑한 전쟁 수단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머니에는 넘치는 돈, 몸속에는 매독균을 품은 채 말이죠. 그렇게 매독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매독은 이렇게 급속도로 전 유럽을 휩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인간의 욕망과 함께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매독은 선천성 감염과 후천성 감염으로 나눠집니다. 선천성 감염이란 산모가 매독에 걸리게 되면 그 태아는 선천적으로 100% 매독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사산을 하거나 태어난다 해도 사망률이 40%에 이릅니다. 정말 끔찍한 병입니다. 후천성 감염이란 그야말로 인간의 욕망이 그 원인입니다. 공기 중, 수영장, 식기 등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는 없으며 입맞춤, 성관계와 같은 육체적인 성적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듯 매독은 인간의 그릇된 성욕에서 시작되어 인간의 정복욕을 통해 고립된 세계를 빠져나와 또다시 성욕에 기생하여 인류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독은 돈을 벌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 전 세계로 그 영향력을 넓혀갑니다. 바로 대항해 시대의 무역 항로에 따라 차츰 유럽을 벗어나기 시작하죠. 유럽에서 아프리카의 희망봉으로, 그리고 인도로, 인도에서 명나라로, 명나라에서 조선과 일본으로. 1495년 유럽에 확산된 매독이 조선에 상륙한 것은 1521년이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대륙을 건너온 것이죠. 인류의 욕망의 속도가 곧 매독의 전파 속도였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염병은 전파되며 변이가 생길수록 치사율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이야 매독이 별것 아닌 병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15세기 당시의 매독은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 전 세계가 매독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치사율이 높은 것에 더해 성병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각 나라에서 매독을 부르는 명칭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탈리아의 나폴리병,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병, 러시아에서는 폴란드병, 폴란드에서는 독일병, 네덜란드에서는 스페인병이라 불렸으며 일본에서는 중국병, 조선에서는 중국에서 온 병이라여 당창, 당옴, 광둥창이라 불렸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에서 매독을 칭하는 이름만 보아도 우리는 그 당시의 역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느 나라끼리 전쟁을 했고 그 사이가 안 좋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매독이란 병이 얼마나 끔찍했길래 매독에 본인들이 증오하는 나라 이름을 붙였을까요? 매독의 증상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매독은 단순히 치사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진행 경과가 매우 끔찍합니다. 1기에서는 성기나 입, 혀에 통증이 없는 피부 개양이 발생합니다. 이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주에서 몇 개월이 지난 뒤 2기가 시작되면 전신에 피부 발진이 일어나며 탈모, 근육통, 눈의 염증이 발생하죠. 그리고 다시 잠복기를 지나 3기로 넘어가게 되면 매독균은 이제 내부 장기들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중추신경계, 눈,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침입하여 그 속에 궤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치매, 환각, 망상, 골수염 등의 다양한 증상이 발현되며 외쪽으로는 코뼈를 망가뜨려 콧대가 푹 꺼지거나 코 주변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지독한 매독은 의외의 산업과 문화를 키워주게 됩니다. 앞에서 매독 2기의 증상 중 하나가 탈모라고 말씀드렸죠. 중세의 유럽에서는 풍성한 머리카락이 건강과 건의의 상징이었습니다. 매독으로 생긴 두피의 궤양과 탈모를 감추기 위해 가발 산업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매독 감염의 진원지가 공중 목욕탕이라 인식되어 목욕탕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유럽인들의 몸에서는 냄새가 나게 되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향수 산업 또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여성들은 본인이 매독 환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등과 앞가슴이 패인 옷을 입게 되며 오프숄더 타입의 옷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매독이란 병은 유럽의 산업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영역을 넘어 세계 최강 대국의 탄생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매독의 끔찍함으로 인해 이 당시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시대의 문란한 성생활을 혐오하고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청교도가 생겨납니다. 시간이 흘러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넘어가게 되고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되게 됩니다.
이렇게 매독은 인류에게 절망과 역사의 변환점을 함께 선사했던 질병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웠던 매독,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인류는 어떻게 매독이란 악마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중세 유럽에서는 매독에 대한 치료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치료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수은을 이용하여 매독 환자를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마비와 정신찬란을 일으키는 미나마타병을 유발하는 위험한 중금속 수은. 지금이야 그 위험성을 전 세계가 알고 있지만 과거의 수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금속이긴 한데 상온에선 액체처럼 흘러다녀 신비로운 물질로 여겨졌으며 서양에서는 수은의 별명이 퀵실버였습니다. 예전에는 독을 감별할 때 은이 사용되었는데 그만큼 수은을 각별하게 여겼었죠. 그래서 과거의 서양에서는 이런 수은을 이용하여 매독을 치료하게 됩니다. 매독 환자의 환부에 수은을 바르거나 30일간 수은 증기를 들이마시는 훈중요법이 유행했습니다. 그 결과 매독 환자들은 급성 수은 중독으로 인해 피를 토하거나 혈변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매독을 일으키는 나쁜 성분들이 배출되는 것이라 믿었죠. 결국 매독으로 죽는 만큼 수은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수은을 이용한 치료법이 성행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은으로 매독을 완치하는 사람이 종종 등장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수은은 독성이 강한 중금속이라 매독균을 죽일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면 매독균을 100% 죽일 수 있죠. 이렇다 보니 매독이 죽거나 수은 중독으로 죽거나 양자택일의 러시안 룰렛과 같은 치료법이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러시안 룰렛은 1910년 독일 의학자 파울 에를리히가 만든 마법의 탄환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매독에 갑자기 웬 마법의 탄환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 마법의 탄환은 바로 살바르산 606의 별명이었습니다. 구세주를 의미하는 라틴어인 살바토레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무려 605번을 실패하고 606번의 시도 끝에 만들어진 약이었습니다. 드디어 인류 최초로 매독에 대항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무기가 등장한 거죠. 하지만 살바르산 606의 원료는 동양에서 독사를 할 때 사용되는 독인 비소였습니다. 그래서 5%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었죠. 1928년 9월 28일 이런 불완전한 마법의 탄환은 페니실린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를 이용해 만든 페니실린이 등장하며 인류는 400년 만에 매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질 줄 알았던 매독. 그런데 이 매독이 현재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독일,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매독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죠. 한국의 경우에는 2021년 337건, 2022년에는 40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2021년 7,978명, 2022년에는 12,966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약 10배 정도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매독의 급증은 데이터 어플이나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이뤄지는 성관계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매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독 환자의 성적 접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감염 여부가 불확실한 사람과의 성관계 시 콘돔 착용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혹시 매독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빠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의 흐름에 따라 전 세계로 확산되었던 악마의 질병, 매독. 어쩌면 인간의 덧없는 욕망에 대해 경고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다시 매독이 인류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릇된 욕망을 다시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렇게 매독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전지적 역사 시점이었습니다.